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입니다. 제목은 공기업 개혁 후퇴 이대로 좋은가, 이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우리 시민 단체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거의 이 내용이 실종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은 그런 이 공기업의 개혁 민영화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후퇴하게 된 것은, 저는 최근에 그 미국의 금융 위기, 유럽 재정 위기, 또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근거 없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또 이 위기를 대응한다는 명목하에서 공기업이나 공금융기관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장의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정부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금리, 저금리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금융 정책, 금융 감독 정책, 대부분이 정부 정책의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시장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또 정부나 공기업, 공금융기관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페니 매나 프레디 맥 같은 이 주택 관련 금융기관만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기관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품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우리나라 LH공사 같은 경우 130조 원에 달하는 그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 말은 그 부채를 이용해서 공기업이 부동산 투자에 앞장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0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풀어갖고 부동산 관련 자산을 매입하면 당연히 거품이 생기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이 오래 지속됐고, 부적절한 금융 감독 정책이 또 결합됐고, 또 이 배경에는 또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오염된 부동산 정책 구호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장이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더 위기를 키우고 거품을 만들고 한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부정적인 걸로 공격하고, 또 정부의 역할이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퍼지면서 이런 공기업의 어떤 과도한 그런 운영이, 혹은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택이나 전기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갖고 LH나 한전이 과도한 부채를 안게 돼갖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서민주택 공급도 시장에서 공급자가 자유롭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월세 쿠폰이나 전세 쿠폰 같은 바우처 같은 식으로 제공을 한다면 얼마든지 서민을 보호하고 이 주택 공급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민 자녀가 우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소를 키우고 국가가 우유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가 가난한 서민 자녀들한테 쿠폰을 줘갖고 가장 싸고 품질 좋은 우유를 사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전기 같은 경우도 이 너무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유가 급등 같은 그런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이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이 석유하고 전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사회적인 목표, 공적인 임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해갖고 그 기업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민들의 과중한 세부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자유로이 생산되는 것을 특별하게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민들 어려움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 대부분의 그 문제의 그 공통점은 그 관련 통계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실업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통계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공기업이나 이 공공부문의 어떤 그 경영이나 회계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제공되면 국민들의 그 공기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용이해지고, 또 투명 경영과 합리적 경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보 제공이 더욱더 투명해지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속한 그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 결과는 결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로밖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민영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정부가 한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재정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국민이나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건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워서 후손들의 돈으로 현 세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시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의 평가보다는 정부의 평가를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인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항상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아무리 강화한들 시장에 의한 감시만큼 효율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민간기업은 그 날짜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업은 항상 공공성이나 다른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종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평가가 중시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기업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 항목의 평가 가중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 지도자, 학자들, 또 국민들이 좀 더 양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업 민영화, 개혁,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주장은 다 머리로는 긍정적이라고 공감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기에는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 세대 사람들이 방만하게 소비하고 가난한 살림을 후손에게 넘겨주려는 심성을 버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이렇듯이 무책임한 조상들 때문에 현재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아끼고 특히 나라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